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는 프로토 총 4경기를 준비해왔고요. 토요일에는 라리가 경기들이 없기 때문에 이 K리그 경기들로 구성을 해왔습니다. 총 4경기 다 K리그 경기들이고요.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이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이 띵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로 추천이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토 경기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FC 대 강원FC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요.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 쪽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경기는 강원 쪽보다는 수원FC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강원도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패배가 없고 반면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강원에게 생각보다 높은 배당이 책정이 됐다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원FC의 지금 이영재나 한순규 이런 선수들이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수원FC가 연패가 긴 타이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 상대로 좀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사 선수가 복귀를 했고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공격에서의 이런 마무리해줄 선수가 부족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한순규와 이영재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 한순규와 이영재 수원FC는 항상 이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좋았었지만 이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던 팀이었었는데 무릴로 한순규, 이영재 이런 중원에서의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저는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강원이 분명히 꼴찌팀인 수원FC 상대로 좀 빌드업 축구나 점유율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본다면 뒷공간에 대해서는 또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원FC의 역습이 좀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변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변이라면 수원의 승을 보기에는 지금 수원FC의 어쨌든 결정력이 좋지 않고 주중에 FA컵에서 승부차기까지 갔었던 접전 그리고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패배가 없는 모습들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무승부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원은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진 자체는 좋습니다. 뭐 최근에는 신세계나 이 임채민, 김영빈 이런 라인으로 나오고 있고 또는 뭐 아슐마토프가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수비 라인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이 선수들이 주력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이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 저는 분명히 노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원과 강원의 이런 결정력을 봤을 때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강원이 어쨌든 마사가 복귀해서 득점할 가능성이 있고 수원도 마찬가지로 이영재와 한승규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역시 득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역배지만 오버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원FC의 핸디캡 승리,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제가 좀 이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승무패 쪽에서는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고 차라리 언어버 쪽에서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인천은 무고사가 복귀를 했습니다. 무고사가 복귀를 했고 이번 경기도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문재환까지 복귀를 한 상황이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안현범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두 팀 다 이 주축 자원들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인천 상대로는 그래도 더 좋은 팀은 제주라고 당연히 느껴지긴 하지만 제주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인천은 뭐 대구와 마찬가지로 홈에서는 이 관중 버프가 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고사가 교체로라도 출전을 하게 된다면 완전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무고사의 존재감 자체는 저는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문지양까지 복귀를 하게 됐었을 때 중원이 그래도 탄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비는 그래도 김강석과 오반석 뭐 여기에 오재석까지 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제주 역시 인천 상대로 뚫어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도 조금 고민이 되는 경기이지만 무고사의 힘을 믿고 저는 인천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무고사가 복귀를 하더라도 100%의 컨디션은 아닐 거기 때문에 많은 득점은 어려워 보이고 제주 같은 경우에도 안현범이 복귀를 하긴 했지만 이 주민규도 최근에 활약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수비도 이렇게 뭐 많이 불안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천의 승으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핸디캡 승리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경기입니다. FC서울 대 대구FC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 이 경기도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저는 대구가 서울 상대로 10경기 동안 최근 10경기 동안 좀 약했었던 모습들이 있었고 대구는 원정에서 1무 3패입니다. 단 1무 외에는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가 뭐 김진혁이 복귀 예정인 부분은 좀 다행으로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구가 홈에 비해서는 원정에서 유난히 좀 경기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세징야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 대구라면 서울이 지금 3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상대로 4연패는 좀 어렵지 않을까. 컷경기 포함하면 지금 4연패 중인데 대구 상대로 5연패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서울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과 무승부 중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서울은 지금 조영욱이라든지 아니면 기성용, 박주영 이렇게 주축 자원들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대구 상대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기기에 역시 좀 어렵지 않을까. 최근에 서울의 경기력을 봤을 때도 서울 역시 좀 믿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주축 자원들의 부상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세징야가 없을 때 득점을 기대하기에는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핸디캡 패배, 대구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광주 대 포항의 경기고요. 포항이 역시 정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저는 이변을 봤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광주의 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광주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 경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변을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광주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항 쪽을 좀 바라보는 부분들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찬동, 이한샘, 김종우, 엄원상 이렇게 주축 자원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중에 FA컵이 있었다라는 점.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FA컵이 없었고 이강혁 선수 외에는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의 선수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포항의 지난 경기에서의 타시나 크베시치의 활약 자체도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또 포항이 지난 경기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도 성공을 했고요. 그렇다면 연승을 좀 이어나갈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광주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두 팀이 100%의 컨디션, 100%의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경기였다면 저는 오버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광주는 주축 자원들의 부상이 있고요.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타시의 득점포가 지속적으로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 역시 좀 언더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포항 역시 좀 지금 타시의 득점포가 지속적으로 터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1점 차에 좀 간신히 이기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광주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수원FC의 핸디캡 승리, 2번은 인천의 언더, 3번은 서울의 언더, 4번은 광주의 패를 가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서 3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픽입니다. 주력 픽이고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의 언더, 두 번째는 FA서울의 언더로 언더 조합으로 좀 가져와 봤고요. 좌측의 배트맨에서 2.2배당을 책정을 받았고요.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68배당으로 더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픽입니다. 부주력 픽이지만 그래도 안전해 보이는 경기들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수원FC의 핸디캡 승리, 두 번째는 인천의 핸디캡 승리, 세 번째는 광주의 패로 정배당 한 경기와 좀 이변 두 경기 이렇게 가져와 봤고 4.7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고배당 픽이고요. 저도 소액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굉장히 높은 픽이고 따라오신다면 소액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수원의 무승부, 두 번째는 인천의 승리, 세 번째는 광주의 핸디캡 무승부로 33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3개의 픽을 공유를 드렸는데 제 픽들이 일단 참고만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픽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앞서 보여드렸던 경기에 대한 예측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